문제를 만들어내는 능력. 우리는 참 많은 시험을 보고 살아왔으며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늘 문제가 있어 왔다. 문제를 푸는 일은 어려웠지만 문제 자체는 자동적으로 늘 앞에 있었다. 수학 문제, 대학에 어떻게 진학할 것인가 하는 문제, 국가고시나 입사시험에 나오는 각종 문제 등등.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공식과 요령을 숱하게 경험했다. 문제 해결에 귀감이 될 만한 전기 역시 어린 시절부터 넘치도록 읽어왔다. 과거엔 발명왕 에디슨, 근래에는 에디슨 신화의 재탕인 잡스까지.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해온 것이 인류이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한 집단의 사활이 걸려 있었다고 해도 좋겠다. 가령 철학자 칸트를 보자. 보통 칸트는 유럽 근대 사상의 두 사조인 이성중심주의와 경험중심주의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증발시켜 유럽 문명을 좀 더 안전한 기반 위에 올려놓은 사상가로 평가된다. 만약 당대를 양분하는 이성중심주의와 경험중심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양자를 종합하라는 과제가 오늘의 우리에게 생사를 가름하는 문제로 주어진다면 어쩌면 우리 시대의 어떤 이는 칸트보다 훨씬 나은 답안을 내놓았을지도 모르겠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뿐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문제 자체를 창안해내는 일이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진정 중요한 것인 문제 자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대해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듯하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과 구별되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무엇인가? 오늘날 사상의 역사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칸트 시대의 문제가 명확히 이성중심주의와 경험주의의 대립이었으며 칸트는 이 대립을 독창적으로 해소했다고만 생각한다. 이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뒤에서 편안히 회고하는 자의 착시 현상이다. 칸트 당대에는 당대를 진단하는 문제틀이 수없이 많았다.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의 대립 같은 명확한 문제란 아무것도 없었다. 온갖 것이 부글거리는 잡탕 속에서 바로 칸트가 저 대립을 자기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명확한 문제로 만들어낸 것이다. 문제 자체를 창안해내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가? 가령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라. 오늘날 우리 사회의 난점들을 요약하는 하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결코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매우 난감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은 바로 문제를 발명해내는 일인 것이다. 사람들은 문제의 해결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모험인 듯 도전하지만 자신이 매달리는 그 문제란 누군가가 더 험난한 길 속에서 이미 창안해낸 것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 누가 문제를 창안하는가? 역사 속에서 예를 들면 혁명과 개국을 이루는 자들일 것이다. 혁명과 개국이란 다름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 중요하게 여기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문제의 창안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우수한 두뇌들이 모여든다. 문제의 창안이란 바로 잠자고 있는 저 우수한 두뇌들을 최초로 깨워내는 일이다. 무엇인가 열광하면서 온갖 지적 능력을 동원해 달려들 때 우리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창안된 문제에 매달려온 것은 아닐까? 이를 진정한 창조로 오해해온 것은 아닐까? 혹시 문제 자체를 창안해내는 힘은 비범한 다른 이의 몫이고 애초 우리에게 그런 능력은 없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다. 누구나 문제 자체를 창안해내는 소질이 있다. 선생님의 얼굴 표정에서 자신이 혼날지도 모르는 불길한 문제 상황을 읽어내는 초등학생을 보라. 그 아이는 남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선생님의 표정을 하나의 문제로 창안해내는 중이다. 그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꾸지람을 피할 것이다. 애인이 보낸 평범한 문자에서
이별의 조짐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찾아낸 이를 보라. 설령 해결하지 못하고 이별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문제를 창안해낸 위대한 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진정한 교육이란 문제의 답안 하나를 공들여 제출하는 길을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창안해내는 소질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다.